야, 우리 인재를 가지고 이렇게 노가다를 시킨다고? 미친 거 아니야? 당장 때려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다 적용돼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일? 진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어. 단 한 가지. 안녕하세요. 아네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20대 때 제가 알았으면 좋았을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보통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엄청 많더라고요. 한 80% 정도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20대 때 이걸 알았으면 내가 인생이 더 윤택해지고 정말 행복했을 것 같다. 제가 완전 경험부자 ESTP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20대 때 꼭 해야 될 거 5가지 이런 게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게 20대 때 여행을 많이 해요. 하는데 돈이 없는 애들은 여행을 못 가. 돈이 없는데 여행을 어떻게 가? 돈이 없는데. 자, 1번 나는 누구인가 묻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도 좋은데 이게 먹고 살기 바쁘면 자존감 문제에 시달리고 이것저것 이슈가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직장에 다니고 내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서야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패스. 2번째, 돈과 시간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돈 쓰는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20대 후반의 여유는 20대 초반의 감각에서 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말 이건 제 기준이에요. 감각이 아니라 내가 월급 뭐 알바비 200 받으면 쓰기 바쁘지. 이거를 뭐 물론 10만원, 20만원 뭐 적금을 넣을 수는 있는데 나는 이게 좀 그러네요. 나 네이버에다가 20대 때 꼭 해야 되는 것들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공감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감이 안 됐냐고 하면은 사람마다 가진 리소스가 다르고 어떤 이는 생존, 어떤 이는 확장, 또 어떤 이는 좀 여러 가지로 나를 드러내는,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막 그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다 굳이 그렇게 참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 뭐 정말 뭐 경험을 많이 해라, 여행을 많이 가라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어떤 부차적인 테크니컬한 거라고 치면 진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어. 단 한 가지. 그게 뭔지 말씀드리면 문제 정의를 잘하는 거예요. 문제 정의를 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다? 그럼 그 문제를 보통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해. 내가 어떤 뭐 남자친구의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 문제 남자친구 만났는데 지금 얘랑 만난 지 3-4달 됐거든? 근데 얘가 연락도 잘 안 하고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얘랑 있으면 좀 약간 외로워. 나 얘랑 헤어질까 봐. 문제. 남자친구랑 만나는데 남자친구 연락을 제대로 안 해서 나한테 불편감을 줬고 이 사람을 헤어지고 싶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파고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한번 거짓말을 했어서 이미 신뢰가 바닥난 상태라 얘가 뭘 해도 믿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제대로 된 문제 정의. 이 사람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 신뢰가 굉장히 박살난 상태라 연락이 안 되면 좀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이런 게 있다. 얘 또 다른 여자랑 그때 막 바람을 폈었는데 얘 또 그럴까 봐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문제의 제대로 된 정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하고 쇼부를 보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다 적용돼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일, 직장, 연애, 뭐 인간관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눈다.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지 마세요. 진짜 내가 말할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의논거리는 그 내가 고민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전문가, 뭐 은사님이라든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지 친구들한테 제발 말하지 마. 부탁할게.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헤어지라고 할 거고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향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자, 저희 옛날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회사를 다녔어요. 중견기업이었고 매출액도 굉장히 뭐 컸던 회사인데 제가 입사를 했어.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다 F&B여서 그냥 그런 그 도메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문제점을 잘못했던 게 뭐냐면 F&B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원래 그 특이해요. 그 유통회사
그리고 그냥 음료회사, 식음료회사는 그 세트철, 그러니까 설날, 추석 이때가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게 술이나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설날이나 추석에 바쁜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추석 때였다? 또 화성에 있는 창고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박스 떼기 막 포장하고 있고 막 같이 막 차장님도 같이 가, 막 부장님도 같이 가, 막 이러니까 속으로 아 여기 진짜 구린 회사다 이렇게 문제를 내려버리고 친구한테 그거를 또 얘기를 했어. 친구야 나 이거 이래서 이랬는데 아 야 회사 그지 같지 않냐? 나 연봉도 이건데 연봉 상승률 이번에 5%고 야 그지 같아. 야 진짜 손절 가게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해. 일반적인 친구들은 친구 편이죠. 그래서 야 친구야 당장 때려쳐. 야 우리 인재를 가지고 이렇게 노가다를 시킨다고? 미친 거 아니야? 당장 때려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정이 점점 떨어져서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문제 정의를 그지같이 했다. 이거를 내가 친구랑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스스로 문제를 정의를 해보고 이게 정말 진짜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친구랑 얘기했다는 게 나 너무 한심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걸수록 혼자 문제를 정의를 내려보고 정말 안 풀리는 문제일수록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IT 회사를 다니고 풀재택이었거든요. 근데 IT 회사의 도메인적 특성이랑 유통회사랑 다르지 당연히. 그 친구는 얘기를 듣고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다 같은 유통회사를 다니는 친구랑 얘기를 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문제는 뭐야? 내가 그런 보수적인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그런 회사가 왜 그러냐고 그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잘못인 거야. 내가 잘못인 건데 내가 잘못인 거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문제 정의가 굉장히 잘못됐고 그거는 지금도 통감하는 바예요. 내가 그랬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러 가지 제가 크고 작은 실패들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정말 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 얼마 전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가 너무 그지 같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 회사가 나랑 안 맞고 이런 게 이름 탓인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바꾼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진짜 개정색하면서 야 정신 차려. 내가 손잡고 야 땡땡아 정신 차려. 야 문제 정리를 제대로 하지 그래? 야 그게 그 회사만의 문제인지 도메인의 문제인지 너의 마음가짐의 문제인지 회사가 뭐라서 인지 이런 걸 낱낱이 면밀히 생각을 해야지. 이름을 바꾼다고? 야 이름 바꾸면은 또 그런 일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지. 하면서 내가 진짜 개정색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방금 친구 케이스는 조금 웃긴 케이스긴 한데 자기의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100% 직면하고 정말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까보려는 노력을 보통은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고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일에서도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이거든요. 이건 아무한테나 안 푸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정의를 잘해야 된다. 우리는 실천편이잖아요. 문제 정의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4가지.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왜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물어보다 보면 진짜 답이 나와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그 멘탈 그 관리 얘기를 하면서 친구 중에 조종사 친구 남자애가 있어.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걔가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술도 좀 비싼 와인 먹게 되고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랑 얘기했을 당시 내가 지금처럼 이직 준비 중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돌아와서 좀 울었어. 미안해. 이거 볼 수 있는데 울었어. 크라잉을 했다? 근데 그래서 걔가 짜증났어. 이 새끼는 존나 사람 속 끌고 놓고 진짜 손절하고 싶어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잖아.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조용히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짜증나잖아. 무슨 뭐 돈 자랑하고 계속 자기 자랑하잖아. 그래서 밑에 근데 그거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 그냥 스타일 말한 건데 네가 왜 이렇게 긁힌 거야? 그러면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너 뭐가 그렇게 겁나? 너 뭐가 그렇게 쪽팔려? 뭐가 그래 파고 팠다?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쉬고 있는 것들이나 지금 내가 안 풀리고 있는 게 그냥 스스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너 그러면 지금 우선당장 네가 하려고 한 일 때문에 퇴사를 한 건데 네가 이렇게 지금 크라잉하는 게 말이 돼? 야 달게 받아 이래가지고 내가 알겠어 내 스스로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쓰면서 계속 왜 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나왔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석촌호소에서 뛰면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제 또 다시 좋았어 이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던 썰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왜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가 보입니다. 그 두 번째, 문제와 결과를 고민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문제와 결과는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식었다? 그래서 권태기가 왔다? 그래서 나한테 엄청 소홀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소홀하게 하는 게 이게 문제인지 아니면 나한테 마음이 식었는지, 그러니까 권태기면은 이게 문제야. 근데 마음이 식었다고 하면 이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재회도 안 되고 헤어지고 나서 재회도 안 되고 이미 마음이 떴잖아. 어떤 이유로.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인지 결과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지 된다라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인데 결과는 해결 못해. 그냥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더 나누는 식의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프레이밍을 조심해야 되는데, 프레이밍이 뭐냐면 이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이에요. 제가 유통회사를 다니면서 이거 그지 같아 라고 했던 거 있죠. 이게 그 회사가 그지 같은 게 아니라 그 회사를 바라보는 내가 그지 같은 거였고, 그 회사가 그런 복지나 이런 것도 좋고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내가 괜히 그 추석 때 세트철에 짜증나가지고 안 해 이러고, 그런 것들이 그게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정말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내가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내가 놀고 싶은데 국리를 찾는 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빨간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른 시야를 갖고 있으면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GPT한테 좀 물어보던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좀 다양한 친구들한테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꼬여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것들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으로 정의를 좀 해보세요. 글로 쓰라는 이유가 그냥 혼자 둥둥둥 떠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혼자만의 상념으로 날아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아까 전에 친구가 회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B로 가고 싶은데 막 이제 A에 대해서 막 욕하면서 B를 좀 올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렇게 나오고, 뭐 다른 친구들이 야 B로 가, B가 훨씬 좋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답도 없어. 안 좋은 거야. 물론 자기가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성인들이니까 다 지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잘 해보자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이전에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잘 하자는 건데, 조금 더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를 좀 해보는 그런 활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20대 때 혹은 지금까지도 느낀 그런 레슨런을 좀 공유를 해봤고, 삶에 있어서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와. 막 위에서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살면서 문제가 없는 날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냥 편하게 산 적 있었을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 또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또 그리고 뭐 남자친구가 나 속 끓고, 그리고 엄마가 뭐라 하고, 약간 우리가 다양한 역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마다 다 남 탓할 거야? 나는 왜 이럴까?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나 비하할 거야? 아니잖아.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는 거야. 해결 안 돼도 돼. 일단 문제를 정의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80%는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잘 정의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정말 잘못 내려진, 정의가 잘못된 그런 문제들은 솔루션도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곱씹어보시고, 자기 전에 아니면 똥 싸면서 한번 곱씹어보시고 삶에 접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